시기가 좋아서 잘 된 거를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시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 능력이 아니라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뭐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지, 저렇게 투자하면 되겠지, 또 심지어는 부동산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난 체도 했었어요. 아, 98년도부터 돈을 벌면서. 예, 조금씩 벌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99년, 2000년 이때가 가장 유행했던 투자가 뭐냐면 분양권 투자였어요. 분양권. 네.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시기가 바뀌면서 당시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네. 규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어떤 한 투자로 돈을 벌면 네. 그걸로 끝까지 벌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세상이 뭐 끝까지 잘 되는 건 없잖아요. 네, 하여튼 네, 변곡점이 네, 있는 네, 건데 네. 제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가 처음에는 이제 분양권 투자가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저도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는 네. 거품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들어오는데 네. 그거에 몰려다니는 상황이니까 예전 같은 투자가 잘 되는 투자가 안 됐던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 투자의 지론이기도 한데 처음에 잘 되는 곳은 항상 중심지라고 말하는 입지가 좋은 데부터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심지를 규제할 것이고 네. B급지를 그 다음에 규제할 것이고 그러면 남는 데는 C급지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상대적으로 입지가 네, 떨어지니까. 입지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C급지를 규제하는 순간 본인은 갈 데가 없거나 이거를 매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지금 옛날엔 잘 됐는데 안 됐지? 라고 했는데 그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그 흐름을 놓쳤다. 근데 그거를 저도 그때 바로 한 게 아니라 네. 한 7, 8년 후에 깨달았어요. 이게 2003년도 얘기죠. 네, 그때 분양권 전매 뭐 금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규제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고생을 했었죠. 근데 네. 다행인 거는 네. 제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네. 회사원인 사람이 뭐 어쨌든 정상적으로 월급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전업 투자를 하시다가 망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맞죠.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운도 좋았던 거고 또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계속 회사 다니면서 하신 거죠, 투자를? 네, 그렇죠. 그게 남은 게 없었다. 네, 그러니까 현 흐름이 망가져 버리니까 예. 그냥 그동안 모았던 것들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래성 같은 거였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네. 그 생각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동산 투자를 설명해드리고 부동산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는 것이지 경제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 흐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건 없다. 그리고 잠시 주춤하는 그 시기는 있다. 네. 그리고 그 시기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일 뿐이지 어떤 것들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를 곳을 찾아요. 그렇죠. 오를 곳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네.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오를 곳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심리를 읽어야 된다. 그 심리를 읽지 않고 오를 곳을 찾으면 어느 곳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오를 수밖에 가 없는 게 너무 비싸면 안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리가 딴 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그곳을 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그 옆에 있는 곳을 사는 경우가 돈을 버는 경우가 되거든요. 너무 비싸지면 네, 그렇죠. 그게 보통 뭐 저희 그쪽 표현으로 의하면 그 갭매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뭐 뭐든지 하나만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오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건설주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건설의 대장주가 오르지만 네. 그거와 유사한 업종도 시간이 지나면 살짝 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순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치주가 오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저평가 주식이 키 맞추기 장세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이제 네. 증권 방송에 있으면 네. 그게
뭐 이렇게 성장주가 오르는 시기가 있고 네. 가치주가 따라서 이제 키 맞추는 때가 있고 네, 그다음 맞습니다. 막 오버슈팅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사람이다. 네,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게 포인트가 바뀌어요, 계속. 사실 얼마 전에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네.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진 것도 그 심리 장세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어.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사실 그런 시장과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막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막 가서 막 사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런 패턴을 좀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졌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던 내용들인데 네. 지금 그 동학개미 운동도 수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이 아 이렇게 떨어진 게 쇼크가 오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경제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수많은 블로거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무서워서 털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해서 네.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다. 네. 역시 부동산도 지금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게 차이가 심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인터넷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톡방, 블로거 엄청나게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본인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충분히 네. 그 얻어낼 수가 있는 거라 어. 지금은 그 비대칭성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산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네. 부동산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일부러 나만 과거의 정보 비대칭 속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나 지금은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알아보면 뭐 손에 뗄 건 없죠. 네, 그래서 저도 꼭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주식도 하죠. 다만 네. 이제 약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주식을 붙들고 있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주식 그래프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부동산은 조금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굼뜨거든요.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맞았던 것 뿐이고요. 아, 예전보다 속도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속도가 네. 굉장히 급격히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올랐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성동구가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올랐다. 수도권이 올랐다. 이런 장세가 지금 계속 중간중간 조정은 있고 규제도 있었지만 네. 이렇게 오름장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예전 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침체가 오래 갔던 경험도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침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4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침체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침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규제를 했을 때 근데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 만에 또 금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9.13 대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청나게 센 대책이었는데 그것도 6개월 안에 그 움직임이 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2.16 대책이라든지 또 며칠 사이에 계속 대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심리가 좀 죽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네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뭐 부동산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밑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네, 예전보다는 아는 분이 너무 많아졌다. 부동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놀랬어요, 저도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수식 만들고 혼자 낑낑대면서 했던 게 예전의 모습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98년에 그 대출 업무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부동산 뱅크. 예,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가 2주마다 한 번씩 시세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거 보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버튼안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알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정보를 다 가져갔다면 네.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다 해결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점점 효율적 시장이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속도나 또는 이제 또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고 수요가 또 밀려오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하방을 되게 많이 받쳐주는 모습도 좀 예전보다 좀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모습은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이 더 오래 가면 네. 거품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분명히 하락기는 오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 버티거나 받쳐주는 속도가 좀 되게 강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게 되는 것 같아요.